영화로 세상을 풍자한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은 배우, 코미디언, 영화감독, 음악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20세기 전 세계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위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부모님은 무대 연예인이었습니다. 당시 공연하던 무대 연예인들은 공연을 하며 술을 마셔야 했는데 그로 인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어머니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다 수시로 정신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찰리 채플린은 형과 함께 보육원에 맡겨지거나 아버지와 잠시 지내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어린 시절부터 뮤지컬에서 연기를 시작하였으며 크면서 무대에서 코미디언으로 활동하였어요. 19살에 그는 프레드 카노의 극단에 들어갔으며 23살에 키스턴 영화 제작자가 미국으로 초청하면서부터 할리우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찰리 채플린의 외모가 너무 어려 보여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찰리 채플린은 제대로 웃겨 보이기 위해 떠돌이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꽉 낀 자켓과 통큰 바지에 지팡이와 네모난 콧수염을 한 찰리 채플린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찰리 채플린의 이미지로 굳혀져 있습니다. 키스턴의 꽉 찬 스케줄에 지친 채플린은 결국 1915년 키스턴에서 독립했으며 이후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영화사들을 차례로 전전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917년 뮤추얼 영화사와 계약을 끝낸 채플린은 퍼스트 내셔널 영화사로 이적했는데 이때부터는 감독과 각본을 맡아서 하고 스튜디오까지 마련합니다. 동료 영화인들과 함께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신흥 영화사를 창립하였고 아역배우 제키 쿠건을 공동주연으로 발탁하여 희극과 비극을 섞은 참신한 구성의 영화 키드를 성공적으로 발표합니다. 1927년 10월 재즈싱어가 개봉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성 영화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무성 영화의 풍부하고 감수성 있는 몸집 연기를 몹시 사랑했던 채플린은 영화는 끝났다. 더 이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영화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1931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자신의 다음 영화 시티라이트를 무성 영화로 만들어 개봉하면서 무성 영화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초반부의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지지직거리는 백색 소음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시에 부족한 녹음 기술을 조롱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찰리 채플린은 1936년 개봉한 모던 타임즈에서부터 조금씩 유성 영화의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기계와 자동화로 인한 실험 문제를 다룬 사회 현실을 적극적으로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찰리 채플린의 모습은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찰리 채플린은 자신과 히틀러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1인 2역으로 나치를 풍자한 위대한 독자자를 1940년에 완전 발성 영화로 선보이는데 영화의 마지막 연설 장면으로 인해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미국 정부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FBI에서는 찰리 채플린을 뒷조사하고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의 파일이 2000페이지에 달했다고 해요. 미국 활동이 염증을 느낀 찰리 채플린은 일종의 회고 영화인 라임라이트를 완성한 뒤 휴식차 가족들과 영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정부는 찰리 채플린을 미국 입국 금지시킵니다. 이후 찰리 채플린은 주로 스위스에서 거주하면서 영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영국에서 제작한 첫 번째 영화인 뉴욕의 왕에서 찰리 채플린은 미국 대중문화의 방종과 퇴폐를 비판하였고 미국의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반공산주의 선풍을 비판하였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1977년 크리스마스에 스위스의 브베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오랫동안 앓았던 병으로 별세합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